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틀 전 전주 정전 사고 당시 한국전력의 대처가 논란입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데다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꽃새우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식품 대기업이 구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수협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흐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처지에 놓인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어제 교육부 자문기구의 심의가 진행됐는데 유은혜 부총리는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를 교육부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등 3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지정위는 교육부 자문기구로 교육부 공무원과 교원, 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의식한 듯 회의 장소와 시간, 지정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로 했습니다. 어떻게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고요. 네네. 지금 하여튼 모든 게 다 비공개예요, 지금. 지정위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상산고 평가가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적법한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타시도보다 높은 문제, 사회적 배려자 비율에 대한 교육청의 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 개최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정이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내에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한편 정운천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5%는 자사고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응답 35.7%보다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인정했는데 최종 임용권자라도 승진 후보자 선정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부당 인사 개입 혐의를 최종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교육감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청렴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전북 교육을 완전히 청렴한 풍토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왔던 저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구나.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 근무 평정에서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감 권한을 넘어선 것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근 승진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덕적인 진보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김 교육감이 인사 문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를 둘러싼 사회적 평가도 논란과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대응은 원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폭 3.3m, 깊이 1.57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됐다며
3사 호기에 대한 재정비를 멈추고 당장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전북도당도 최고의 안전을 지향해야 하는 핵발전소 경납 건물에 잇따라 구멍이 발견된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4일 전주 시내 정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고도 문제지만 이후 한전의 대처는 더 문제였습니다. 한전은 상황 판단을 잘못해 정전 피해를 키웠고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면서 출근길은 혼잡이 빚어졌고 상가에서는 냉장고와 냉방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2시간가량 지속된 정전에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손님들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자마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전이 2시간가량 이어진 이유는 한전의 판단착오 때문이었습니다. 효자동 KT지사에서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가동됐고 이 때문에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한전은 KT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연기가 솟았는데 한전은 거꾸로 그 연기 때문에 정전이 났을 수 있다며 1시간 10분이나 허비한 겁니다. 1시간 10분 정도 이제 고장 복구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소방서에 저희가 별도로 연락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따로 고인신고로 연락이 온 게 없고. 한전은 피해 규모도 축소 발표했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이 아파트 역시 정전이 된 뒤 주민들은 한여름 더위에 냉장고도 선풍기도 돌리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풍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웠죠. 이제 이렇게 더워서 그냥 아무튼 찬물로 막 끼얹고서는 그냥 더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한전이 발표한 정전 피해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전은 모두 425세대에서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했지만 취재진이 정전을 확인한 곳만 해도 효자동 인근 6개 아파트 800세대가 넘었습니다. 또 인근 중화산동 일부 상가와 한 종합병원에서도 5분가량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은 5분 내외의 정전이라며 피해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긴 했죠, 당연히. 환자분들 모시고 있는 기관이 다행스럽죠. 사고 하루가 지나도록 정전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가 고압선에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파악도 안 된 데다가 마땅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습니다. 호수아비 같은 거 해보고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 무조건 해보고 그럴 거 다 해오는데 자체가 워낙 적응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환경이고 어떤 순시에는 거의 뭐 직원들은 3팀 4팀씩 나눠서 매일 해주고. 강원도 대형 산불 원인으로 한전의 변압기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정전 사고에는 한전의 무능과 대응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꽃새우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생계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식품 대기업이 구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수협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수협 앞에서 꽃새우가 들어있는 상자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한 조업을 중단하는 대신 수협에게 꽃새우 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4kg 기준 꽃새우 한 상자 가격은 3만 원 미만으로 한 달 새 10,000원 이상 빠졌습니다. 올 들어 식품 대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에 건조시설까지 갖추고 가공새우를 공급받으면서 군산 연안에서 잡은 꽃새우 납품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또한 군남마저 여의치 않아 지난해 절반 수준인 꽃새우 가격은 날로 하락세입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어민들이 수협을 찾아와서 어민들은 군산 수협이 유통망 붕괴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유통관계 신경 써서 어민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시가를 받게끔. 군산 수협은 식품 대기업이 내세우는 경쟁 논리에 속수무책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납품권을 따와야만이 어떤 예산 집행이랄지 뭐 쳐가지고 공장도 짓고 어가 유지 편에서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군산의 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산당국의 지원과 해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술값 계산을 떠넘기고 욕설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임실경찰서 A경정에 대해 검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재추진 움직임이 있는 새만금 카지노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청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새만금을 도박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모델의 윤곽이 나왔는데 관건은 노사 합의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군산형 일자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깎아 대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이라면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생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금은 연 3,500만 원을 제시한 광주와 달리 사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투자업체 간 규모 차를 고려한 겁니다. 기업 규모별로 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또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휴일 근무를 수당이나 여가 시간으로 받는 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원화청 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운영과 협약 이후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도록 협의하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노동이사제나 감사제 도입은 업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무분규 협약도 제시돼 노동계와 사측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시 또 실무 협의를 거치고 오는 9월 정부 제출을 앞두고 군산형 일자리안이 노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탄소 섬유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탄소 기업을 점검한 결과 1년 정도의 재고량을 확보했거나 미국, 독일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핵심 소재 국산화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탄소 기업은 137곳으로 재작년 매출액은 4,900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지방의회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를 저버린 자충수라며 첨단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기술 광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추가 규제까지 예고한 일본의 행위는 치졸한 데다 비상식적인 경제 도발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기본권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데요.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무주군이 맑은 공기 모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맑은 공기 모범 도시로 인증을 받아 현판을 부착했습니다. 무주군은 녹화 사업과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의 성과로 지난해 세계 맑은 공기 연맹으로부터 구데어 시티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맑은 공기 연맹은 매년 10월 22일을 공기의 날로 정하고 깨끗한 대기질 유지에 노력해온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악취 제거와 시설 개선 사업 등에 더욱더 매진해서 무주군민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이 남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장난감 대여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쉽게 와서 뭐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임실군이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인 헬기를 이용한 벼 병충해 공동 방제를 실시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 읍면에서 실시되는 공동 방제는 총 4,600여 헥타르의 무인 헬기 16대가 투입됩니다.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하키대회가 오늘부터 8일간 김제 시민운동장과 김제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37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풀리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며 김제시는 대회 기간 5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 부지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민간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간협의회 위원들은 비료공장 부지는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곳인데도 어린이 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에서 동아시아 유네스코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엽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중국과 태국 등 14개국 유네스코 대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의제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를 개최지로 찾는 과정에서 전주가 선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채로운 무대로 마련된 썸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남원시가 준비한 여름 상설 공연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 모레부터 8월 15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광안로원에서 진행됩니다.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판타지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뮤지컬 비커밍 맘 갈라 콘서트를 내일 송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를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하고 물총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안군 동향면 채련공원 일원에서 제11회 진안공원 수박축제가 열립니다. 장수군이 오늘과 내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장수사과 홍보 행사를 갖습니다.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고창 90호 해변 콘서트가 내일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흐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7도에서 낮 기온은 30도, 익산은 26도에서 30도, 동북권은 무주가 24도에서 30도, 진안은 24도에서 29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6도에서 29도, 고창이 26도에서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김제와 완주, 진안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